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비오는 날 우리 PD님과 함께 수강생이 낙찰받은 물건지에 또 나와 있는데, 행복캐슬이라는 4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건물 관리가 놓여져 있어요. 아무래도 피해보신 분들이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제 손을 뗀 거죠. 그래서 쓰레기들이 좀 많이 방치가 돼 있고요. 일단 감정가가 1억 8,700에 됐고 9,1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수강생분이 7명이랑 경합을 해서 1억 2,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는 9,800만 원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는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셨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1억 미만을 보셨고,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이 물건이었습니다. 1억 2,400에 샀으니까 정확하게 전세가만큼 산 거예요. 뭐 시세 차익으로 보면은 세전으로 2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이랑 차이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이분의 마인드는 그거였어요. 전세값에 사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매각을 하겠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매매 거래나 이런 게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더 잘 돼요, 빌라가. 그리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도 이제 취득세 중과 없이 매도를 할 수가 있죠. 전용이 15평이고 여기는 201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8층인데 엘리베이터 당연히 들어와 있고, 좌측으로는 재물포역이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도화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라인에 끼고 있고, 여기에 단점이라고 하면 앞쪽에 바로 대로변이어가지고 차량 소음이 좀 있습니다. 1호선 노선이 이제 좀 지상철로 다니고 있어서 기차 소음이 좀 있어요. 노후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이 올라간다던가 좀 주변 여건이 좋아질 게 많이 있습니다. 경매로 볼 때 보는 거는 수강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미 좋아진 거를 사지 마라. 노후화된 거 이런 거를 사서 앞으로 좋아질 거를 기대해라. 새 건물을 사면 이제 매도라든지 이렇게 손님 붙일 때는 좋은데 싸게 사기가 어려워요.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건 경쟁이 결국 많이 붙고, 그러다 보면 낙찰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싸게 사야 되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안 볼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딱 적합한 거는 요 정도, 한 10년 정도 연식된 것 중에서 약간 주변이 노후화된, 그리고 인천이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그리고 땅값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이 정상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제 가격만 받아도 경매로 입찰 경쟁이나 이런 것도 낮은 상태인데, 전세가 수준으로 받아놓고 2년만 기다려도 원상 회복만 해도 차익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세가 수준에 사놓는 거는 너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세가 1억 2,500이 딱 LH 전세가 웬만하면 가능한 가격이에요. 청년 전세, 다자녀 가구 다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전세는 아마 내놓으면 2주일 만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피스텔인 제 것도 2주 만에 계약을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그분이 내는 돈은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로 치면 40만 원 정도거든요. 600에 40에 엘리베이터 있는 8층에 방 3개짜리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역세권이다. 엄청 빨리 들어오죠. 그럼 한번 건물 외관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나요? 좋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것도 지금 아무래도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이사 나가다 보면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폐기물들을 갖고 가거나 이제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되는데, 일단 던져놓고 이게 빨리 경매로 정리가 돼서 소유주끼리 모여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업체를 부르건 폐기물 업체를 부르건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돼 있는 상태. 투자하는 사람들, 내 돈 들여서 집을 이제 매수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다 따지거든요. 근데 세입자분들은 잠깐 빌려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따지진 않습니다. 집 내부만 깨끗하면 들어오고, 워낙 싸니까 가격이. 저는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물건의 값어치를 낮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들을 다 거두고 나면 빛나는 그 진주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년 뒤에도 이 상태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소유주가 바뀌고 의기투합을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깨끗해질 거거든요. 건물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원상복구가 되겠죠, 최소한.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해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투자를 할 때 돈 번 사람들 보면 다 지저분한 물건을 받아서 그걸 정리해서 수익을 내요. 깨끗하고 신축이고 이런 걸 100번 입찰해봐도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남들이 봐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거두려면 하자 있는 거, 문제 있는 것들을 좀 보시고 내 힘으로든 여기 소유주끼리 뭉쳐서 해야 되건,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두 번째 물건지에 왔고, 요분도 14기분인데 벌써 3개 받았으니까 한 달에 하나씩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욕심이 크게 없어요. 한 물건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쪼개가지고 나는 여러 개 받겠다. 1,000만 원만 남아도 되니까 한 3개 받아가지고 그렇게 3천만 원을 만들겠다라는 분이고, 이 물건은 1억 2,300에 받아서 2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드린 다음에 1억 4천만 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뭐 각종 공과금, 이사비 합쳐서 약 5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서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시니까 100만 원 정도로 나올 걸로 같습니다. 남는 건 한 9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명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명도라든지 인테리어를 모두 이제 저희 리치스쿨에서 하시는 런투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명도 대행을 맡기셨고, 도배랑 이사 청소 좀 손상된 부분만 좀 보수를 하실 예정이라고 해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 아마도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는 안 맞거든요.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 깐깐히 보실 텐데 집이 좀 좁아 보입니다. 간접등 같은 거는 되게 괜찮아요. 청소를 싹 하고 나면 이런 것도 다 제거를 청소업체에서 해주니까요. 낙찰받고 물건지에 들어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다 충격을 받으실 게 아니라 낙서돼 있고 이런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다 제거를 해주시니까. 근데 문제는 까져 있거나 손상이 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벌레바지 같은 것도 중간에 깨져 있으면 이게 다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벌레바지 상태는 양호합니다. 파손이 돼 있다거나 그런 거는 잘 보이진 않아요. 남양입니다, 이 집이. 뒤편으로는 기찻길이 있거든요. 기찻길보다는 이 남양 쪽에 이제 도로 소음이 훨씬 더 덜 합니다. 정남양이기 때문에 해도 잘 들어오고, 이 집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북향이냐 서향이냐 남양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남양이 가장 좋죠. TV를 이쪽에 설치하면은 충분히 이제 모양이 예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방,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기 때문에 안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란다 쪽에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를 놓을 수 있게 수도 설비가 있고요. 15평짜리를 방 3개를 뺐다 보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죠. 변기랑 세면대, 간단한 이제 세면 세족이나 볼일은 볼 수 있게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간이 방처럼 있는데 문이 이렇게 미닫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곰팡이가 크게 쓸어 있네요. 이것도 이사 청소하면서 특수약품을 쓰면 다 제거가 되는 부분이니까 도배 새로 하실 거고, 참 지저분하긴 한데 파손된 건 참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하지만 이사 청소만 해도 이런 건 굉장히 많이 깨끗해집니다. 여기도 방 하나가 더 있고요. 이쪽 방에도 이제 자녀분이 쓰시던 방인가 봐요. 방이 크진 않지만 이쪽에 침대 이런 걸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폐기물을 버려놓고 가셨는데 세탁기가 여기 놔도 되겠네. 안방보다는 세탁기나 건조기를 여기에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그래도 2개나 있네요. 안방이랑 작은 방에. 메인 화장실은 샤워 공간이 있긴 한데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로로 있고, 타일이 깨져 있는 건 좀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왜냐면 물이 일로 들어가면 이게 또 타일이 들뜨거든요. 저거는 아마 하게 된다면 돈이 50만 원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엌 상태 자체는 다 양호해요. 이런 것도 다 먼지일 뿐이지 뭐 파손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청소를 해가지고 그냥 뭐 갈 필요도 없고 쓰레기들만 좀 제거를 하면은 너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시트지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발장은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좌측에 이제 신발 수납함이 있고요. 중문은 없네요. 저거 아니야? 이게 이사 나갈 때 짐이 빠져야 되니까 틀은 지금 손상 없이 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때문에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빼고 가구들이 나갔던 것 같거든요.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우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아주니까 또 메리트가 있죠. 집 상태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B+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하자나 크게 그런 건 없어서, 그래서 1억 4천에만 매도를 해도 정말 이게 금매가거든요. 2년만 지나도 1억 6천까지는 갈 거라고 사실 보는데 이슈 때문에 낮아진 가격이라서 이 정도면 이 건물 안에서는 가장 좋은 매물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음 물건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